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지금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걸까? 일본 사회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20에서 30 사이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죠. 관광도 출장도 아닌 이민.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도 결혼을 위해서도 아닌 단지 살고 싶어서 한국으로 떠나는 여성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도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오리. 사오리는 28살 도쿄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말수는 적고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녀를 마주친 사람들은 그저 또 한 명의 직장인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깊고 오래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단 걸요. 다녀왔습니다. 작은 월세 원룸의 문을 열며 사오리는 매일 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물론 없었죠. 작고 좁은 방 안엔 늘 어둠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TV를 켜도 커튼을 젖혀도 그 고요는 좀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늘 반복되었습니다. 혼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전철을 타고 회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다시 혼자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견뎠죠. 그 삶이 처음엔 그저 일본답다고 생각했답니다. 도쿄는 원래 그렇다고요. 아무도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도시.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만 지키며 살아가는 곳. 하지만 그건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사오리는 13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주말 나들이길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순간의 사고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사고 이후 그녀는 이모 집에 맡겨졌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닌 부담이었습니다. 사오리, 조용히 좀 해. 너는 착한 아이라며? 말을 걸고 싶어도 반응은 항상 똑같았어요. 귀찮다는 듯한 표정, 짧은 한숨, 그리고 문을 닫는 소리. 그렇게 그녀는 말을 잃었고 감정을 감췄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투명한 존재처럼 지냈습니다. 급식 시간엔 혼자 밥을 먹고 운동회 때엔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 인원이었죠. 사진 속에 그녀는 항상 맨 끝에 서 있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복 위에 꽃을 달고 부모와 사진을 찍는 친구들의 모습이 부러웠지만 그녀는 집으로 조용히 돌아와 옷을 벗고 조용히 눕기만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엔 도쿄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14층짜리 건물, 하얀 조명 아래 각자 자기만의 모니터를 바라보는 사무실. 출근 첫날, 그녀는 그곳에서 기대란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여기가 자리예요. 상사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옆자리 직원은 그 후로도 그녀에게 한마디 더 걸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날씨, 뉴스, 업무 이야기 외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은 각자의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만 바라보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 사오리는 더 이상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매일 시계의 틱틱 소리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너무 많아졌으니 의무적으로 소진하라. 예상치 못한 일주일의 휴가. 처음엔 집에서 책이나 보며 보낼 생각이었지만 그날 아침 문득 창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상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회색빛 도시, 무표정한 하늘, 좁은 아파트. 모든 게 숨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언젠가 어머니가 들려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오리,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야. 함께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곳이야.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당시엔 그냥 드라마 대사 정도로만 여겼던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오리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서울 항공권. 그리고 단 한 번의 망설임 끝에 3일 후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완료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쩐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사오리 씨는 김포행 항공기에 조용히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천천히 도쿄의 회색빛 풍경이 아래로 멀어져 갔고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떠나는 거구나. 도쿄에서의 삶은 너무 오래, 너무 고요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시간표, 같은 사람들. 그 속에서 그녀는 점점 감정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결심 하나가 그녀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를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생기가 가득했고 어딘가 들떠있는 듯한 사람들의 표정들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일본에서 익숙했던 무채색의 분위기와는 분명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내 데스크를 찾아간 그녀는 서투른 영어로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임 없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고 표를 구매하는 과정 역시 손짓과 안내 문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창가 자리에 앉은 사오리 씨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좀처럼 느껴보지 못했던 활기와 생명력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록달록한 간판들, 대화를 나누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노점상 앞에서 음식을 고르며 웃음 짓는 젊은이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생생한 한 장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명동에 도착한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그토록 어머니가 생전에 가고 싶어 했던 곳 남산타워를 찾아 나섰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은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지도 위에 표시를 해가며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배려는 예상 밖이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그 길을 오르면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나는 왜 항상 혼자였을까? 그 순간 케이블카 승강장 근처에서 한 안내원이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조심스레 설명해주는 손짓은 마치 그녀가 혼자임을 당연히 이해한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작은 배려는 마음을 울렸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서울의 도시는 천천히 조명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 사이에 묻힌 자신이 이제는 그 풍경의 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고 조용히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의도였다는 걸 그녀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카메라를 건넸고 그녀는 난간 앞에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직원은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었고 손수건까지 내밀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편의점에 들러 작은 삼각김밥을 골랐습니다. 전자레인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던 그녀에게 점원이 다가와 포장을 벗기고 데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비웃음이 없었고 말 한마디 없이도 전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따끈한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작은 김밥 하나가 그녀에게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건넨 첫 번째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따뜻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이 지나자 사오리 씨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친절, 식당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 편의점 점원의 사소한 설명. 하나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인간적인 온기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속에서도 따뜻함이 전달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충격이었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오리 씨는 용기를 내어 혼자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다가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낯선 말 한마디에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직원이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직원은 다시 다가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2인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고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른 듯한 당황스러움에 사과의 말을 연거푸 중얼거렸습니다. 나가려던 그녀의 뒤에서 식당 안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처럼 보이는 주방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조용히 직원에게 몇 마디를 건넨 뒤 사오리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곧 그녀를 다시 자리로 안내했고 주문을 받아갔습니다. 아주머니의 한마디 그냥 먹고 가요라는 짧고도 단호한 말이 그녀의 불안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사오리 씨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주문한 양보다 훨씬 많은 반찬이 함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색색의 나물과 장아찌, 따뜻한 국까지.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식탁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고 한 입 또 한 입 먹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낯선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먹는 따뜻한 밥이 그녀의 마음속 공허한 자리를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섰을 때 아주머니는 과일 하나가 담긴 작은 봉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과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 조심하고 잘 다녀가요. 사오리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따뜻함을 간직한 채 더 조용하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탁 트인 하늘과 짙푸른 바다가 그녀를 맞이했고 그 풍경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숙소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녀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버스 시간표부터 관광지까지 일일이 표시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배려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사오리 씨는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해풍이 세차게 불었지만 산 아래로 펼쳐진 제주 바다와 초록빛 풍경은 그녀의 눈과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또 한 번의 따뜻한 인연을 마주했습니다. 사진을 혼자 찍고 있는 그녀를 본 중년 여성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손짓했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제주 토박이였고 근처에 좋은 해산물 식당을 추천해주며 꼭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추천받은 식당에 들어섰고 이번에도 혼자라는 이유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오히려 반갑게 맞이해주며 자리를 안내했고 음식이 나올 때는 그녀가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반찬과 국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그녀에게 식당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밥 굶으면 안 돼. 더 잘 챙겨 먹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사오리 씨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는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잊고 있던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도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녀를 안아주던 그때처럼요. 그날 밤 사오리 씨는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바다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수없이 울음을 참았던 그녀는 이곳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외로움도 슬픔도 위로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정겨운 관광지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주는 따뜻한 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품은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 사이의 온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요.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 사오리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파도 소리와 짙게 내려앉은 별빛 사이로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관심이 낯선 이국에서 그녀를 사람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그녀는 명동의 거리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설고 두려웠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익숙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점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발랄한 음악,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떡볶이를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오리 씨는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자.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이번엔 여행자가 아닌 삶을 살아갈 사람으로서 돌아오겠다고 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첫날, 동료들은 그녀의 여행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다녀온 곳이나 느낀 것들에 대해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문득 제주도의 해녀촌 아주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혼자라고 밥 굶으면 안 돼. 그 말 한마디가 지하철 안에서 자꾸만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고 마치 온몸을 감싸 안듯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사오리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이유를 묻는 상사에게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결정은 어느 누구의 조언이나 권유 없이 오직 그녀 자신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몇 주 뒤 사오리 씨는 한국어학당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의 어학당 정보를 꼼꼼히 살펴본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모에게 일본을 떠나겠다고 전화를 했지만 이모는 특별한 반응 없이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한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학당에 나가 한국어를 배우고 점점 또렷해지는 문장 속에서 스스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과일을 고르면 가게 아주머니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주며 인사를 건넸고 김밥 천국에서는 단무지를 하나 더 얹어주는 소소한 배려가 그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사오리 씨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1년 후 사오리 씨는 어학당을 마치고 작은 번역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었고 동료들은 그녀가 일본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다가와 함께 식사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 가끔 느껴지는 외로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녀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오리 씨는 오늘도 퇴근 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물결치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사오리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지 잘 꾸며진 관광지가 아닌 누군가의 상처를 품어주고 치유해주는 진짜 사람의 나라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이방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오리 씨처럼 마음의 고향을 찾아 한국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줍니다. 정의라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배려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감동을 나누고 싶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